예, 반갑습니다. 예, 5월 3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5월 3일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제 많이 들으셔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예, 오늘 정상적이면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국무회의가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대단히 위헌적인 행동들, 막가파식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기 마지막에 마지막 국무회의에 어떤 의미에서 전체 5년간의 국정을 돌아보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음 국정 운영으로 이어져야 될 그런 시기에 다음 국정 운영의 족쇄가 될 발목을 잡는 대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대못질이 아니고 엉뚱한 삐져나온 대못질에 대해서 말이죠. 이 법을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냥 참 난감한 그런 골칫덩어리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남길 태세입니다. 지금 오늘자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검수완박 처리 반대의 여론조사가 60.4%. 여태까지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높게 수치가 나오는 경우를 잘 보셨습니까? 찬반이 거의 엇비슷하고 그랬죠. 네, 60.4%. 모든 연령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 하자라는 거가 62.1%라는 거죠. 예. 이제는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기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시민들이 직접 헌법 소원을 추진하는. 왜냐하면 그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이게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자격이 있냐 없냐. 그 이제 다투게 되는데 법리상으로는요.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헌재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민 10,000명이 헌법 소원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대자보 운동을 펼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교수단체 쪽에서는 국무회의 연기 요청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헌재의 어떤 재판 절차죠. 일종 어쨌든 심리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죠. 다음 수순이죠. 1차 말씀드린 대로 1차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 상설 특검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진짜 그럴 위치에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 놈들이 그럴 위치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라도 보자는 거죠. 하고 있는 짓이 워낙 가관이니까. 이게 어차피 공짜라니까, 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니까 그냥 마구잡이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마구잡이로 하는 면이 없잖아 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꾸준히 있잖아요. 재검표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짙죠. 뭐 거의 뭐 부정선거가 100% 확실하다, 120% 확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소송도 지금 선거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설 특검을 하자. 이게 지금 단순 소송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선거 소송 진행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오죽하면 원고 측의 변호인단에서 그런 변론을 하잖아요. 입증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뭐 민사에서도 입증 책임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게 형사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선거소송이라는 일종의 특수행정심판 같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자꾸 심리가 질질 끌어지는 부분, 판단이 자꾸 유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입증 책임 분배부터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피고는 전부 다 입증 책임 안 지고 자료는 지가 다 갖고 있으면서 뺀질뺀질 수사기관도 아닌 원고에게 전부 입증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꾸 조롱하고 뺀질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변론을 하잖아요. 이게 이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상설 특검을 통해서 하자. 그게 1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진짜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지 일단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할 수 있는 게 절차적으로 내용상으로 이게 위헌적이니까 이거는 이제 위헌 소송으로 가자는 거죠. 그게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위헌적 행동을 한 이 집단들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제도, 위헌 정당 해산, 위헌 정당 심판 절차를 통해서 위헌 정당 해산 절차를 거치자라는 거죠. 위헌 정당 해산이 되면 전부 다 국회의원 배지가 다 떨어지니까 이런 어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도 현행 법 절차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해가자는 거죠. 1차 국회 해산 국민투표. 이런 국회, 이 동물국회, 이 야만적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 지금 여론조사에도 60%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런 야만적인 국회, 소위 말해서 헌법 기본 정신,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행위. 이거 있을 수가 없죠. 국민 위에 마구잡이로 군림하는 이런 정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주권재민의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자.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 이들이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뭐 가짜가 아닌지 보자는 거죠. 선거소송도 지금 저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빨리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 그 1차. 그 다음 단계로 위헌 심판 절차를 거치자는 거죠. 사안에 대해서 이 행위 자체 절차적 내용성 정당성을 따지자. 이미 검찰이라든지 각 지금 뭐 시민단체까지 나서니까요. 헌법소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권한쟁의 심판 지금 뭐 참 야당답지 않은 야당 꼴의 정당이라고 말이죠. 야당 행세를 요리조리 숨바꼭질하면서 하고 있는 이중적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국힘당 뭐 권한쟁의 심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도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일단 하죠.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 내용상에 있어서의 타당성 문제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헌이라고 나오면 그런 위헌적 행위를 한 그 집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자.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꼭 간첩질만 해야 위헌 정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집단들, 그렇죠. 그 다음 단계 3단계는 이러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그 작자들에 대해서 내란 또는 내란 음모에 준하는 내란죄에 준하는 책임을 묻자. 법적 책임을 처벌을 하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1, 2, 3단계로 이 사태를 정리를 하고 그 주모자, 책임자를 엄벌하는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서 다시 이런 만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 수순으로 우리가 행동 수순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연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임기를 곱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문재인이가 오늘 국무회의를 연기한다는 것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법안 공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법률안 공포를 하게 되면 공포를 해버리면 이제 법률이 되는 건데 공포를 하게 되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공범이죠. 공범이 됩니다. 공범이 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다시 논의를 해라.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그렇죠? 공청회다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공청회 또 토론다운 토론 심지어 그 흔해 빠진 TV 토론 한 번 하지 않고 말이죠.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또 전문가들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참여연대조차도 이거 그만둬라라고 할 정도로 자기네들 편이잖아. 민변조차도 반대하는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거는 헌법 파괴죠. 그렇다고 보면 공범입니다. 그죠?
자, 문재인 스스로 판단해라. 공범이 될 거냐? 마지막이라도 곱게 그래도 욕 덜 얻어먹고 그만둘 거냐? 판단해라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또 엄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죽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위헌적이다는 거죠. 그죠? 위헌적이다. 그만두라는 거죠. 그만두라. 오죽하면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오늘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쪽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지금 다음 대통령을 시행령 대통령으로만 둘 거냐. 그렇죠. 지금 검수완박법의 그 허점이죠. 내용상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다그 오리치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더 강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수청법 저거 뭐 사개특위니 뭐니 이제 뒤늦게 화들짝 놀라서 하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죠. 내용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권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법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내용이 안 맞으면 기토 놓으면 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시행령으로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리를 부디를 맡겠다고 소위 비리방탄법이잖아요. 검수완박이라는 게. 네. 그거 다 할 수 있다고요. 시행령으로. 그래서 다음 대통령 시행령 대통령으로 만들 거냐 그런 칼럼 제목이 뽑힐 정도로.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민의가 들끓는 사안을 말이죠. 소위, 법안 소위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법사위, 본회의 통과 시간인데 시간 얼마 걸렸습니까? 17분, 8분, 6분. 오죽하면 예, 파이버치 재듯이 지금 재고 있어요. 예, 17분, 8분, 6분 걸렸다. 이게 나라 법치 질서의 근간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하는 입법에 소요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참 기가 막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오늘도 이제 국무회의가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문재인 정권 5년은 온통 불법으로 시작해서 블랙리스트 기억하시죠, 여러분? 환경부 대표적으로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전부처 블랙리스트 지금 동부지검 수사하고 있다가 검수완박이 등장하면서 지금 시끌시끌해서 조금 묻혀 있습니다만, 그렇죠? 불법 비리로 시작해가지고 드루킹 사건 여러분 아시죠? 댓글 조작. 네. 김경수 실형을 살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사면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김경수는 어떤 의미에서 김정숙하고 문재인하고도 공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김정숙이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잖아요.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셀프 사면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판결 나고 깜빵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사면 이야기가 나와요. 사면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가 옮겨갔습니다만. 그렇죠? 거론되는 사람 중에 또 그거 있는 정경심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지금 깜빵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이상한 뭐 질병 핑계 대가지고 병원 침실에 내두르고 병실에 누르고 있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죠. 지금 조국이 재판 중이에요. 조국하고 공범이잖아요. 공범이 재판 중인데 공범을 사면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석기 사면한다고요? 세상 천재 여러분. 국법질, 소위 말해서 이게 그냥 인권이 탄압받은 시절의 반체제 인사하고 다르잖아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파괴하고자 하는 내란죄잖아요. 내란죄. 네? 그 정당이 소속된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 수괴, 그 주모자를 사면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제대로 된 나라가 나라답게 똑바로 된 나라가 그 나라를 부정하고 그 나라를 뒤엎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예,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난 사람을 가석방 한 것도 모자라서 사면까지 한다고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그야말로 인권 차원에서의 반체제 인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사면한다고요? 지금 문재인이가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도보도래 USB. 지금 뭐가 달라? 탈원전 계속 밀어붙였는데 북한 원전은 지어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이게 뭐냐는 거죠. 원전 관련, 핵 관련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상당히 의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적죄죠. 내용상으로 보면 되면. 물론 뭐 확정적으로 여적죄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여적죄 의혹이 상당히 짙잖아요. 이게 단순 이적죄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우리 형법상 딱 하나의 법정형이 있어요. 사형. 그게 여적죄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적과 내통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서, 관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면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뭐 불법 이야기하다 그래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으로 시작해서 내내 불법 비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거 한번 제대로 한 적 있나요? 관권 선거, 뭐 직접적으로 울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에는 청와대 전 부서가 나서 가지고 총동원돼서 개입하는 관권 선거, 부정 선거, 그 다음에 온갖 비리, 부패.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태양광 이게 비리 온상이잖아요, 여러분. 일자리 정책 이게 비리 온상이잖아요. 뭐 탄소 중립 한번 보십시오. 온 산천에 지금 나무까지 저것도 나무를 또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쪽 한번 가보십시오. 산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뭐 국토가 멀쩡하나요? 국민의 주머니가 멀쩡하나요? 집값 다 마구잡이 올려놓고 종부세, 어떤 의미에서 종부세를 걷기 위해서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렸다. 이거는 계획적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두 번 실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20번 이상이나 실수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 이거는 계획적이다. 계획적이다. 그리고 종부세. 기억하시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양도세, 뭐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등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예? 온갖 비리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굳이 뭐 이재명 관련되는 대장동, 성남 FC 이런 거 떠나서 지금 경찰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압수수색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 경찰 수사 믿을 수 있다고요? 예? 일반 국민들, 약자들 이 신청권까지 다 없애버리는 이 경찰 수사권 이거 믿을 수 있다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믿을 수 있다고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까, 여러분? 국민기본권 박탈법이지.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저들 뭐 권한 가지고 하는 거는 둘째예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본권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잖아요.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없애버렸어요. 저 마음대로잖아요, 여러분. 힘 없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 자, 이제 급기야 자기 편인 진중거의조차도 징그러운 인간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하고 나니까 정의당 이제 또 이제 아차 싶죠. 여론이 지금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미 정의당은 회복하기 어려웠다고 봐야죠. 검찰청법에 일단 손을 들어줬다는 게 이제 와서 형사소송법은 반대하겠다는 건데 이런 양다리 걸치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뭐죠? 뭐 지방선거 요거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중대선거구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한석 건질 수 있다. 하나라도 더 건질 수 있다. 그런 약한 계산 넣어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때 이미 맛이 갔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합당해라 차라리. 민주당에 같이 들어가라. 그렇게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고 이제 정의당은 존립 근거가 없다. 존재 이유도 없고 이미 민심은 떠났다는 거예요. 정의당을 누가 이제 정의당으로 봅니까, 여러분?
정의당에 정의가 있나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건지자 싶은지 형사소송법은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이에요. 이미 행차 뒤에요. 행차 뒤에 나버려요. 예. 자, 이런 만행이 정말 역사에 길이 기억될 만행이 오늘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술 국치일보다가 더 심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선고, 민주주의의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의 숨이 떨어진 이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야죠. 살려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해야죠. 1단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민투표는 무조건 결행해야 된다. 국회 해산 국민투표. 네.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자 뭐 이런 뭐 제도적 보완책 이야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현재 이 국회 뭐 그 임기가 같고 다르고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민투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상설특검 반드시 통해서 이들이 그만한 위치에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행실인지를 보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 이미 많은 시비가 있고 많은 증거가 쌓여있지 않은가. 그 시비를 의혹을 해소를 해야죠. 뭐 어느 하나 수사 제대로 한 게 있나요? 수사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민생 사건들, 뭐 비리 사건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불이 그거니까요. 검수완박법으로 대표되는. 국민주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보자. 그 다음 단계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 심판 과정을 거치자. 그 다음 그 모든 뭐 부정선거 등등등 해서요. 그 모든 과정에 지금 이 입법 과정에서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또 역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자.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는 내란죄로 선거 등등 관련해서는 선거범죄 관련해서 최고형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 3.15 부정선거 때 선거 추모자들이 전부 다 사형 집행이 됐죠. 예. 지금 OECD 가입하는 바람에 사형 집행은 할 수 없고 지금 계속해서 그 나라밥을 축내면서 지금 예. 집행은 하지 않고 사형 선고만 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인간들은 절대 감형, 사면, 복권 이런 일체의 법적 은전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다음 3단계. 네.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록하게 하는 기록과 기억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곳곳에서 전부 다 기록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날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 바로 잡아야 된다. 공영방송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시청률 어디 쓰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일례로 시청률 어디 쓰는지 모르잖아요. 왜 KBS가 모든 방송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소유 경영에 있어서도 이게 거의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리꽂기식. 무슨 도대체 이런 공영방송이라는 게 이런 게 있냐고요. 진짜 공영방송인지 언론개혁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 단계겠죠. 우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 둘 좀 이렇게 내실 있게 실행해 가고 그렇게 해감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 같은 불량 세력들, 이 불순 세력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한때 저쪽 북한 쪽에 있었던 뭐 고위 뭐 무슨 뭐 직에 있었다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남한 사회의 간첩이 12만 명이다까지.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5만이라 그랬는데 그새 2배가 늘었나 봐요. 공식적으로 12만 명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역 장교가 그것도 여러분 참수조에 들어가 있는 현역 장교가 군 기밀을 빼서 넘기는 이럴 정도로 군 기강이나 국가 안보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나라예요. 도대체 간첩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 충북 간첩단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상당히 많죠. 국회의원 등등에서 한 70여 명이 관련돼 있다 그랬는데 조용해져 버렸어요.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국정원 자체가 지금 현재 대공수사권이 없어요. 이렇게 완전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는. 일부에서는 일설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 그런 근거도 있고 북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일단은 검찰을 죽여라. 그 1호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그 첫 지령이 완성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측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안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 여러분 아시죠? 국방과학연구소 등등에서 우리 미사일 기술 해킹당하고 했던 거 연속으로 해킹당한 거 작년 정도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야, 그러자 북한에서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니 뭐 이상한 미사일들 막 쏟아져 나오고 SLBM 나오고 이렇습니다. 핵 관련된 주요 정보가 북한에게 어떤 경로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것도 다시 돌려야 된다. 다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토와 국가 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작이 필요합니다. 예? 적국의 상대국의 공작에 대항 공작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뭐 인터넷상으로 막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선전전을 하는 거 그냥 무방비로 두라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걸 걸러서 보라고요? 말이 안 되죠. 정부에서 그걸 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작이에요, 여러분. 역공작이에요. 방어 공작이에요. 그걸 방어적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방어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잘하겠다고 하는 적극적, 공격적, 능동적 민주주의도 있지만 수동적, 방어적 민주주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바둑 경연에 있잖아요.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내가 살고 나서 상대를 어떻게 잡을지 말지를 고민해야지. 그게 모든 병법의 기본이잖아요. 생존의 기본 법칙이잖아요. 적은 막 공격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나 말기나 나는 내살국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런 기능을 하라고 국가정보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무장해제해가지고 이게 뭐 민간 그죠? 경총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뭐 해외 정보나 수집하라 그러고 무슨 정보요? 무슨 정보? 통상 정보요? 그 기업들이 더 잘해요. 그거 하라고 국정원에 저 첨하는 예산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특활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최근에 김정숙이 옷, 장신구 액세서리 때문에 불거진 특활비. 그런 눈먼 검은 돈 예산, 그게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책정해서 저 기관을 운영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어디 뭐 국정원은 어디 뭐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남은 나라, 달나라 국정원인가요? 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똑바로 지 역할을 하게끔 역할을 줘야죠. 왜 대공수사권을 없애요? 웃기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검찰 수사권 다 없애보면 일반 뭐 잡범들, 뭐 민생범 떠나서도요. 어? 공안사범들 다 없애보면 지금 바로 뒤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사범들 다 경찰에서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뭐 얼마나 수사력이 있으면 네? 전부 다 경찰한테 떠맡기면 경찰은 그거 소화해내나요, 여러분? 법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정의라는 것은 제때 실현돼. 지금 선거소송이 그렇잖아요. 임기 다 돼가는데 아직 선거소송 한 건도 정리가 안 돼 있어. 임기 다 될 때까지 뺏지 못해. 윤미향에 보십시오, 지금. 뭐 하나 제대로 수사된 게 있나요? 일례로 여러분. 저렇게 민거적 하면은 임기 끝나버리면 그때까지 그러면 나중에 그 세금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거예요. 이 대법관들이 물어낼 거예요, 여러분. 담당 재판부들이 물어낼 거냐고. 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도 발생하고 손해도 일단 정의가 구현되지 않잖아요. 행차 뒤에 나발인데 그게 무슨 정의예요? 제때 시행되지 않은 시기를 놓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정의가 아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사법정의의 현주소입니다. 수사 제대로 했나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한 보십시오. 성남 FC 경찰이 무슨 뭐 압수수색했다고요? 어느 날 압수수색 장소 대상물까지도 다 알려주는 그거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을까요? 어느 누구든?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소위 진술 거부인 것처럼 자기 부재에 해당이 돼서 내 범죄 증거 없애는데 그거는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하라고 털어가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경찰이 하고 있는 압수수색 수사라고 뉴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을 붙이고 있어요. 이 담당자, 뭐죠? 영장 발부받고도 3주 지나서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이놈들부터 바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법 정의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검수완박이 누더기 법을 만든다고? 근데 그 법을 해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들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돌대가리들이. 만들면 그 나쁜 짓을 하려면 제대로 완벽하게 하든지 뭐 그래도 어차피 완전 범죄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돌대가리 이런 무식한 짓으로 행패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거를 이제 국무회의까지가 늦춰가지고 통과하고 공포를 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이런 짓을 하면 이거는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돼. 현행법으로. 그렇잖아. 지금 양산 오기만 와라. 내려오지 말아라고 지금 피켓팅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또 여러분들 또 한번 어린이날 연휴 이전에 분통 터지는 뉴스를, 피 끓는 뉴스를 또 접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잘 봐뒀다가 하나 둘 이들 응징해 가자고요. 일단은 국회 해산, 국민투표입니다. 이거는 한이 많으니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 상설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려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그다음 책임자 처벌,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 바로 세우기. 지금 오늘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의 행동은 차질 없이, 그것도 오래 시간을 끌어서는 되지 않는다. 6개월 이내에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정리하고 그때까지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회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흐리멍텅하게 말이죠. 정말 여러분 실망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깨너머로 봤던가 하고 어쨌든 집권 세력이 지금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합당까지 해서. 안철수 기대할 게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고 안철수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의 리더십 자체가 결단력이 너무 없어요. 안 돼요. 기업이나 경영하고 그냥 안랩이나 운영하고 하는 거지. 이 국정에는 그런 정신머리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준비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일단은 그 6개월 동안에 좀 더 인수위에서 준비를 못했던 걸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보면서 이 과정을 정리를 하고 힘있게 국정을 전개해가는 걸로 해도 충분하다. 물론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장 끝발 파장 맥감이 되는 그런 형태, 뒤맥이 빠지는 용두사미형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로우 스타트로 가는 게 낫다. 천천히 가속해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가속하기 전에 장애물부터 제거하다. 지뢰 제거부터 하고 진격 앞으로다. 그 지뢰 제거하는 첫 관문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 부정선거 상설특검, 그 다음 단계가 위헌정당 심판. 일단 이 법 절차의 위헌 심판, 그 다음이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언론 바로 세우기. 이걸 6개월 이내에 속도전으로 정리를 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시사공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